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이 조금씩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 폭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 하락으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은 0.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21선의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저항, 이 부분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고 있고 S&P 500 자리대도 21선에 대한 저항, 이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뭐 S&P 기준으로는 요 갭까지는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요 41,000대 중후반 자리대죠. 이 갭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갭을 얼추 메꿔버렸어요. 얼추 메꿔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S&P 500 쪽이나 다우지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출하량이 좀 증가가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의 상승을 보였었죠. 하지만 21선의 저항을 맞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강보합 권역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유럽 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자동차 쪽의 종목군들이죠. 뭐 포드나 GM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공급망 재배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쪽 섹터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도요타 뭐 이런 기업들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델이라든가 델컴퓨터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반도체 칩 등에 의해서 관세에 대한 면제 소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 섹터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퍼스트 솔라라든가 뭐 이런 태양광 쪽 섹터들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태양광 패널 쪽에 있어서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이거는 뭐 한국 시장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인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지수상으로는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조정을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1선을 장악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양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쌓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으로 좀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오늘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 지수를 좀 보게 되면 4월 7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여기에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21선의 지지 그리고 나서의 리바운드 뭐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수가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수급에 대한 부재, 이 부분들이 원인이 아닌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죠.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다 보니 지수는 탄력을 잃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쪽에 있어서 추경 예산 편성이 진행이 됩니다. 이 추경 예산 편성이 되게 되면 수급적으로 좀 개선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반등 시도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건데 이건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 있어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순환매를 보게 되면 정책적인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또 이제 이슈가 생겨나면서 테마성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뭐 보게 되면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로봇 뭐 이런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 솔트룩스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하고는 함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LNG 쪽에 있어서도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결국은 종목장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놓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섹터별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섹터별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인공지능에서 로봇으로 움직이고 로봇에서 LNG 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선취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정책적으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올 정책을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해서 선취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섹터 내 순환매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오션이나 이런 기업들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나오션 쪽보다는 HD 계열 쪽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현대미포라든가 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쪽이 하나 쪽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MRO 쪽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섹터 내에서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결국은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솔트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따라 들어가기에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만약에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라면 뭐 솔트룩스라든가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라면 뭐 섹터 내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라면 뭐 마음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플리토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고 종목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정책주가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미리 편입을 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마도 대북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게 된다라면
대북 정책주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대북 관련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부분들은 대북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아니라 로봇 쪽의 이슈가 가미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럼 결국 이 현대엘리베이가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는 대북주들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대북 관련주들도 한번 선취를 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뭐 어제 모나용평 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나용평 같은 경우도 대북 관련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으니까 먼저 좀 미리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 그 이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을 때 뭐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뭐 전력 쪽이라든가 전선 뭐 이런 쪽 섹터들이 상승을 했었어요. 뭐 HD 현대일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뭐 세명전기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아직 치고 나가지는 못했죠. 그럼 조정을 좀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좀 더 괜찮은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하나솔루션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뭐 SK, 이터닉스 뭐 이런 기업들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정책적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섹터들도 한 번쯤은 순환매를 노려보고 저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즉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 그다음에 원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뭐그 협상을 좀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뭐 LNG 쪽이라든가 국방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분들도 하겠죠. 그러면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농산물 쪽에 있어서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트박스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였었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겠죠. 뭐 수입산 소고기라든가 뭐 이런 쪽에 유통을 하고 있죠. 미트박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한번 포지션을 구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이 크고 난 이후에 좀 소강 상태에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상승폭이 제법 컸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조정을 좀 생각을 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과감하게 베팅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이슈거리가 좀 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종목군들은 선취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LNG 쪽의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알래스카 LNG 대한 얘기. 그럼 뭐 대동스틸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한 번쯤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넥스틸이라든가 대동스틸, 뭐 휴스틸, 뭐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뭐 하이스틸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난 좀 우량한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동성화인텍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런 쪽에 있어서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미국과의 협업,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화성 밸브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LNG로 엮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아마 지분 투자 형태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종목장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지수가 좀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올라간 쪽보다는 선침의 개념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추후에 형성될 수 있는 테마라든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종목군들을 좀 편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기에 따른 관련 종목군들은 이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죠.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든가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 많이 올려드리니까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이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제가 하단에 밴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 11시에 이제 서울경제에 출연을 합니다. 11시에 서울경제에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상담 프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시청을 해주시고 종목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